거는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도화가 부지가 항조가 하시고 바로 2, 3, 4는 건너뛰시고 동동으로 간 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진도 더 나갔습니까? 네. 그럼 어디 나갔는지 얘기해주세요. 진도 또 어디로 나갔는지. 진도 또 어디로 나가는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문학빛에 혹시 갖고 온 사람 있으면 한 번만 봐주겠니? 오늘 언니 나중에 쌤이 물어볼게. 정보 좀 줘. 그러면 일단은 경여보고 두 작품 나가겠습니다. 두 작품 나가고 난 후에 고르고 나서 확인 작업할게요. 알았죠? 오늘은 프린트 나가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과서 안 받았으면 오늘 좀 챙겨갑시다. 안 받았어요, 노란색 책. 네, 그러면 제가 좀 공모도화가 부지가 항조가 위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고대가요라고 적어주세요. 고대가요 세트의 세 작품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 개념 정리에서 고전 소설의 고대문학부터 살펴봤다면 고전시는 좀 빠지기는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이 지금 문학의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 작품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모도화가 부지가 항조가는 우리 문학에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갈래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품 개관을 통해서 좀 얼개를 잡고 가자. 가작품 공모도화가라고 하면 갈래가 뭐라고? 고대가요에다가 위주로 바꿔주시고 김진상 쌤 수업 파트 맞죠? 이 부분 네 한영시가에다가 별표 치셔야 됩니다. 참 페이크를 좋아하시거든요. 한영시가 가지고 장난질 치는 페이크는 뭐다? 이게 기록이 한자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번역해야 돼요. 공모도화, 공경도화, 타허이사, 당내공하라고 한자로 기록돼서 전해지는 거예요. 왜? 고대가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기록이 되는 게 한글 창제 이후라고 하면 이거 15세기에 기록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구전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그 전에 기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양 시간은 어서오세요 주연이 이거 하나 올라가고 한양 시간이라는 말을 뭐라고 기억해야 된다? 한자로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 뭐 한양 시간이기 때문에 한글 기록 이렇게 장난질을 좀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자로 번역 이것도 안 됩니다. 한자로 번역이 아니라 한자로 기록된 것을 한글로 번역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양 시간 위에다가는 좀 설명을 그런 설명 자세하게 적고 가겠습니다. 한자로 기록된 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감상한다는 거. 한자로 기록된 것을 한글로 번역.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으면 대박인데 그렇게 크게 언급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한영 시간이라는 걸 꼭 짚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 서정에다가 동그라미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지? 개인적이라고 좀 적을까? 집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공모도화가. 원래 서정갈래의 노래는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적인 노래, 집단의 노래의 성격에서 점차 개인의 정서를 다루는 노래로 변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도화가는 개인의 서정을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가로 한혁시가 서정시 이렇게 놓으시고 성격은 서정적이면서도 와 되게 중요하다. 시작하자의 태도가 어떻다고 체념해버려요. 체념에다가 위주 계시고 이거 그냥 내비둬라라는 부정적인 체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맥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순리대모라는 겁니다. 가시님을 어이할고 님이 저렇게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떠나가신 님 죽은 님을 내가 뭐 어쩌겠어 라고 그걸 수용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생각하시고 체념입니다. 주제는 사랑하는 님을 잃었어. 지극히 개인적인 노래다, 그치? 그러면 님에다가 동간에 한번 쳐주시고 문학사적 의 이런 거에서 우리 적절한 거 모두 고르시오에서의 선택 개수 문제 있죠? 이럴 때 이런 말들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시 중에서 노풀고자 아니고 외고자 사용했지요. 최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인의 정서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개인 노래에서는 얘가 최고봉이다. 최고의 서정시에다가 밑줄. 지금 멜론 차트 1위가 뭐예요? 멜론 차트 1위는 뭡니까? 멜론 별로 안 듣죠 여러분. 스포티파이인가 그걸로 듣지 노래 이제. 그거 1위가 뭐야? 너무 궁금하네. 아파트? 어? 쌤 이제 너무 쌤이 따라갈 수 있었던 트와이스까지는 진짜 나도 항상 중심에 서 있었는데 후발의 중심에 트와이스까지는 따라갈 수 있었는데 어느새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그룹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근데 그 노래 1위가 개인 서정시에 지금의 제일 신생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신생아. 뭐 오늘 발표된 신곡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개인 서정시에서는 가장 가까운 노래가 될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는 먼 개인 서정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 공부도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참으로 중요하고 집단 가요에다가 해줄 것이고 구지가와 같이 공적인 목적의 노래에서 이제 점차 뭐로 넘어왔다는 것을 개인 서정시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공무도화가입니다. 야 이거 조선시대 그 고조선 때 이런 노래 있었잖아 라는 것으로 서정시로 넘어가는 데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자 그럼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자로 기록되어서 그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한역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역시가가 글자 숫자가 몇 글자야? 한자가 한 행당 몇 글자? 네 글자에 네 줄이지.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사행을 갖다가 절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글자 숫자는 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사원절구라고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김진학 쌤이 굳이 말 안 하셔도 한시할 때도 한 번씩 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가겠습니다.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의사 단내공화 네 글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네 줄짜리는 뭐라고? 한시 형식상 사원절구라고 한다라고 하나 필기해 주시고 님이여라고 했어요. 님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배경설화가 필요한데 백수광고의 아내가 백수가 뭐야? 실업자의 백수가 아니라 흰머리의 광부가 뭡니까? 미치광이 남자입니다. 남편이 어떠한 사연이 있었겠죠. 이 시절에도 우울증이라는 게 뭐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씌었을 수도 있겠고요. 이 남자가 이제 술에 취해서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을 아내가 만류했지만 기어코 물을 건너셔서 자살을 하는 상황을 목도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아내가 한 맺힌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들었던 강미자고의 아내가 돌아와서 이 노래를 남편한테 이 사연을 들려주면서 전달을 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2026년에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네. 님이여라고 했을 때 입에다가 동그라미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백수광부 물을 건너지 마오 하고 만류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의 문은 온갖 사랑을 담아 모든 사랑을 담아 남편한테 전달하고 싶은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아내의 마음에서의 만류의 행동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의 상징성을 뭐라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자. 물에다가 하트 표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애원을 합니다. 만류를 하죠. 근데 님은 기어코 기어이 그 물을 건너가시네 라고 했을 때 물은 떠나가버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것과 같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물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즉 이별이야. 그 물을 기어코 건너가시네 이별. 물의 3단 의미 하나 시험에 나옵니다. 사랑, 이별. 그렇게 건너가시네 하고 시작하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가는 상황을 지켜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초조해 가겠죠. 동동동 거리는 마음이야. 그러면 1부랑 2부를 합쳐서 사랑하는 님을 말려봤지만 그 말림에도 불구하고 님은 기어코 건너가 버렸다. 님의 떠남이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이때의 물의 의미는 뭐라고? 남편의 목숨을 빼앗아간 순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때의 순화는 뭐라고? 죽음입니다. 죽음. 확 휩쓸려서 돌아가시니 기회의 상황. 물결 표시 준비 좀 해주소. 가시님을 어휘할 거에다 물결 표시 탄식하는 것. 화자의 정서가 가장 집약되는 부분. 우리 시조에서도 초장, 중장, 종장에서 종장에서 집약되잖아요. 그죠? 기서별에서 별에서 집약되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가시님을 어휘할 거에다가 물결 표시 쫙 시작하자의 태도는 어떻다? 옆에다가 체념적이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체념적. 탄식의 마음으로
3구랑 4구가 합쳐져서 님이 돌아가셨다. 이 돌아가신 상황에 대해서 시작하자는 탄식과 체념이 터지는구나. 쉽지. 노래 내용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내용, 지식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1등급 노트로 갈 거예요. 요게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물의 의미 변화의 대표색이 사랑, 이별, 죽음. 외워야 돼. 화자의 정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가시님을 어이할고에서 시적 화자가 지금 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뭐를 터뜨린다? 너무 슬픔에다가 밑줄. 가시님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탄식에다가 밑줄. 근데 그 터지는 슬픔을 이제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체념에다가 밑줄. 슬픔, 탄식, 체념. 가시님을 어이할고 괜찮다면 작품계가 나로 이동할 거예요. 갈래에서 세 작품 다 고대가요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요. 여러분 고대가요에 대한 정의도 하나 적고 가는 게 낫겠다. 공무도화가 부지가 항조가 위에다가 세 작품 전부 다 고대가요라고 우리가 포문을 열었으니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 문학에서 갈래라고 묶을 수 있는 이 특정한 부류, 유형을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갈래가 향가거든.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노래 제방래가 되었듯이 향가가 우리 문학작품에서는 갈래, 서정갈래에서는 갈래의 첫 시작은 향가입니다. 그래서 고대가요는 이렇게 정의를 내줘야 돼요. 향가 이전에 쓰인 노래 다 모여라고 하면 고대가요입니다. 향가라는 애가 어떤 유형화로 묶을 수가 있어. 이 형식으로 묶을 수가 있어. 어떤 시대에 어떤 계층이 불렀는지, 향유를 누가 했는지, 어떤 내용들이 주류인지 이 공통된 구류를 할 수 있는 첫 사태의 갈래는 향가야. 서정갈래에서. 그럼 그 이전에 쓰인 노래 다 모여라고 하면 고작 몇 작품밖에 없다.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는 3개가 들어가는 공무도화가, 부지가, 항조가. 향가 이전에 쓰인 노래 다 모여 고대가요. 5개밖에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나에서도 역시 고대가요. 그리고 역시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한역시가야. 한역시가에다가 별표 한자로 기록이 된 거. 1에서 2부로 구전이 되다가 한자로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한글로 번역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한역시가에다가 별표 치셔야 됩니다. 장난들 치십니다. 우와,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집단적 성격의 노래가 다 같이 원시 종합예술처럼 다 같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불렀던 것이 노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메시지를, 내 개인의 일기장과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집단의 성격을 거치고 난 이유라는 거. 집단적에다가, 집단가요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리고 배경선화를 보면요. 부지가는 흙을 파면서 개요일이라는 깨끗하게 의식을 치르는 날에 노래를 불렀기에 노동요입니다.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다. 집단이 다 같이 노동요에다가 밑줄 그리고 아브라 카타브라 이루어져라 비비디 바비디북이라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주술적 성격의 노래예요. 주술료에도 밑줄 하나 꺼주시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노동요, 주술료, 그리고 옆에다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의식료. 개요일이라는 특정한 날에, 신성한 날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면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의식료입니다. 의식료. 그리고 계속 이어내다 가보니 성격은 주술적이죠. 소원을 이루어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노래 부릅니다. 집단적에다가 밑줄.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직설적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선생님, 우두머리를 내놔라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머리라는 상징성의 소재로서 둘려 말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놔라라고 요구하는 게 직설적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뭔가 왕이 없으니까 우리 불안하지 않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왕 내놔라고 대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상징성의 소재 머리를 사용했지만 시어로서는 그 요구사항이 직설적이다. 직설적에다가 밑줄.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뭐라고요? 수로왕이 내려와잖아. 우리 지금 폴락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촌장들이 9집단으로 나뉘어져서 좀 우리의 문명이라는 것이 이 힘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수로가 흉노라는 왕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가 앞선 흥무를 가지고 김의 땅에 정착을 한 거죠. 왔는데 막 애들 수준이 나보다는 너무 뒤떨어졌어. 그래서 얘네들한테 내가 너네 오야붕이 될 테니까 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 내 역사를 만들어 보겠어. 라는 수로왕의 김해의 건국의 시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해다가 밑줄 쭉 끄시고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 예전에는 단답형이었습니다. 김진성 쌤 파트에 김진성 쌤 참 도전 좋아하거든요. 김진성 쌤 파트에서 이 노래의 성격 나타낸다라고 하면 옆에 뭐라고 적자 주제 옆에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한다. 떨어지면 짜거든요. 떨어지는 왕이라고 해서 영접합니다. 누구를? 신적인 군주를. 그래서 영신 군가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 영접하는 신적인 군주를 영접하는 노래. 우리가 받아들이는 노래라고 해서 영신군가라는 성격을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주제 옆에다가 적어가겠습니다. 영신군가라는 거. 그래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노래 중에서 제일 오래된 집단의 노래야. 우리 지금 집단의 노래 중에서는 제일 우리한테 친숙한 집단의 노래가 뭘까? 애국가 같은 거 집단의 노래인데, 맞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애를 표하는 노래, 애국가 같은 거 집단의 노래고, 그리고 응원가 같은 것도 집단의 개인 정서가 아니죠. 오피스톤이나 이런 것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집단적 성격의 노래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의 노래와 그 시대 김해 가야국의 집단의 노래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 거의 최고의 집단 무효다. 집단 무효에다가 밑줄 약간 춤추고 노래 불렀던 예전에. 근데 지금도 뭐 파리로 막 하는 거 보니까 막 다 같이 춤추잖아요. 그죠? 집단 무효에다가 밑줄 그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주술성에다가 밑줄. 흙을 타면서 불렀다 노동요에다가 밑줄. 그리고 다 배경설화가 전해져 내려와. 그 얘기도 한번 좁고 가자. 쌤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나오질 않아서 가 옆에다가 좀 좁고 가겠습니다. 가 옆에다가 배경설화, 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배경설화 중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노래가 이야기의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져 내려옵니다. 나에서도 가야국의 건국 신화 속의 구지가가 수록되어서 전해집니다. 배경설화. 우리 유유 뒤로 가야 되겠다. 잠이 오는 거 이해가 됩니다. 찬유, 유유야 저쪽 뒤로 가가지고 잠을 깨워봐. 스모 옆에 가면 한번 서서 가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의 차이가. 오늘 테이블 책상 참으로 저쪽 한번 가시오. 테이블 괜찮나요? 네, 유유. 네. 자 그러면 나에서는 가락국 건국 신화 속에 배경설화가 삽입되어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 괜찮지요, 그죠? 예, 그럼 바로 고문 내용 갈게요. 구하라고 하면 하가 뭐다? 아, 얘들아 이거 고전 문학 배울 때 고대 가요의 특징이라는 걸 연구시키는 것도 되고 하에다가 동그라미 쳐봐봐. 구하라고 했을 때 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봐봐. 이 하가 있잖아. 높임의 목격조사야.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보신다면요. 하는 하늘 하라고 했을 때 임금 하라고 했을 때 하는 앞에 뭐다? 존칭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거북아라고 했지만 거북이시여라고 해석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하는 뭐다? 존칭입니다. 존칭. 그러니까 거북이한테 막 협박하거든요. 안 내놓으면 구워 먹는다라고 협박을 하지만 거북이에 대해서 이미 목격조사를 뭘 사용하고 있다? 거북이시여라는 한을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공격의 대상이라고 하면 땡땡땡 꼭 반드시 엄마한테 땡땅 부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꼭 이거는 좀 들어달라는 소마가 플리즈 하면서 너 얼굴 강력하게 소망하고 싶을 때 땡땅 부리듯이 거북이한테 땡땅을 부리는 이유는 너무너무 강력하게 원하는 소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가 높이의 목격조사라고 적었다면 거북아 하고 두 번 부릅니다.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는 우리한테 신령스러운 대상입니다. 신령스러운 대상에다가 밑줄 그시고 왜? 왕을 매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야 돼. 신성스러운 대상입니다. 왕을 매게 하기 때문에 신령스럽다라는 거 소원을 잘 들어줘. 영험하다라고 하죠. 야, 저 무당 용하대, 저 무당 영험하대라고 하는 거에서 소원을 잘 들어준다는 거에서 신령스럽다. 두 번째는 또 뭐다? 신성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신성스러운 존재는 왜? 왕을 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왕을 내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어 먹겠다라는 협박의 대상이다, 공격의 대상이다라고 하면 띵! 아시겠죠? 신령스럽고 신성한 대상에게 소원을 부릅니다. 지니야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정 램프의 요정 지니야라고 부르듯이 머리를 내어라. 완전 단도직입적으로 딱 명령하지.
내어라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면서 뭐라고 적어갈 것이다. 직설적이라고 적어. 내어라, 내놔라는 거에서 주술의 목적은 뭐다? 머리 받으려고 이 노래 부르는 거야. 머리를 받으려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머리에다 별표색이. 이번 시험에 이 머리가 선지고 안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머리에다 별표색에 주술의 목적, 우리 소원의 목적이 뭐다? 머리 받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머리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집단 전체, 가야국 전체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뭐가 돼야 되니까? 임금이야, 임금. 우리를 지켜줄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 뭐다? 임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더, 우리의 리더, 우두머리. 거북이 머리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거북이 머리 달라고 하면 또 너무 1차원적이죠. 생명의 근원 우두머리 더 직설적으로 배경선화랑 연결시켜라라고 하면 뭐다? 수로하면 내놓아라. 수로를 내놓아라. 수로를 내놓아라. 왜? 리더가 기도하니까. 1부랑 2부를 합쳐서 왕의 출현을 기원을 합니다. 거부가 우리에게 머리를 내놔라. 단도직입적인 직설적 기원. 내어놓지 않으면 if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지. 내어놓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 그러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거야. 그래서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소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북이를 뭐 한다? 협박을 합니다. 구워서 먹으리에다가 물결 표시. 제일 핵심에서의 시작하자의 정서지명은 뭐다? 구워서 먹으리에다가 물결 표시.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유는 뭐다? 간절한 희구라고 하죠. 간절한 주술적 요소의 위험에다가 밑줄 그시고 희망할 때 바랄 희자입니다. 희구 원하다 희자. 희구하다라고 하면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뜻이고 간절히 소망하는 거 희구라고 좀 적어주시고 발음이 이라고 해서 적을 때는 의로 적으실 거죠, 그죠? 자, 그러면 3, 4, 9에 합쳐서 소망 성취를 위해서는 위협이라고 하겠다. 협박이라고도 하겠다. 그리고 똑같이 사원절구라고도 알아보실 수 있겠죠. 글자 4글자에 4줄이기 때문에 사원절구라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 그다음이다. 자, 그럼 우리가 말하기 방식의 특징으로 갈 건데요. 1등급 노트에서의 나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도 진짜 중요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호명을 하죠. 부야부야. 대상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수기하냐 머리를 내놓아라. 약불하냐 만약에 내어놓지 않으면 번짝이 낑냐 나는 구워 먹겠다라는 위협은 너무너무 이 소원이 중요시 여겨지는 간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소원이기 때문에 나에서 2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거북이의 머리 땡 우리의 머리 우두머리 수로함을 나타낸다. 나머지는 다 됐다면 이제 또 작품 개간에 바로 가야죠. 역시 고대가요 한영시가 한자로 기록된 것을 번역하는 5호 서정시에 나가는 줄 지극히 개인적인 서정시. 고구려 유리왕 한국사 시간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사 시간에 고구려의 건국신화 누가 건국을 하죠? 고구려는 중웅이 활 잘 쏘는 중웅이 그의 아들 유리왕 제2대 고구려 왕이지요. 성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차인 유리왕의 마음이 아프다. 애상적에다가 오늘 차인 날이야. 오늘 이별했어요 하는 날이야. 니물리는 슬픔에서 깨꼬리 얘기 먼저 하고 내정서 얘기하거든요.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에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성경 후정에다가 먼저 깨꼬리의 정다움을 얘기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나의 외로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상 전개 방식상 성경 후정입니다. 경이경이를 위해서 키라리 책상을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도화가랑 함께 정해지는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됐냐라는 거에 대한 선후를 좀 가릴 수가 없어. 1등, 2등을 가릴 수가 없는 거에서 공무도화가나 한조가나 다 역사적으로 어떻다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라고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자, 밑줄 긋고 갈게요. 현존하는 최고의 서정시가 해당하는 줄 개인 서정시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다. 공무도화가 한조가 둘 중에 누가 더라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최고로 고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역시 의 집단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가도기적인 작품 집단에 나가는 줄 개인 서정에 나가는 줄. 자, 그러면 황조가의 본문 내용으로 가보니 역시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가면 되지? 사원절구고 셋 다 배경설화가 전해져. 그럼 우리 공통되게 필기 해놓을까? 가도 배경설화, 나도 배경설화, 다도 배경설화.
다다다 전부 다가 배경설화의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까 적었는데 배경설화, 배경설화 셋 다 배경설화 속에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헐헐에다가 동그라미 표현상의 특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헐헐 표현상의 특징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응, 맞아. 음성상징어. 특히 의태어적이지 약간 모양이. 근데 의성인지 의태어인지 구분 안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성상징어 알아보시면 됩니다. 헐헐 나는 깨꼬리 아닙니다. 나는 아예 아닙니다. 날고 있는 리을 탈락이죠. 날고 있는 저 깨꼬리에다가 별표 3개. 나에서는 머리라면 가에서는 깨꼬리. 이럴 때 깨꼬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문학 용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암수가 정답게 논이는데 인꼬인꼬해 부리를 서로 부비면서 펄펄 날고 있는 깨꼬리가 너무 정답습니다. 정답게 밑에 나가는 플러스 깨꼬리가 차해진 상황이라고 하면 플러스 여기를 우리는 두 줄을 묶어서 성경이라고 필기가 다 되어 있죠. 외로울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 정서 직접 제시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지? 외롭다라고 얘기하지. 외로울사 이내 몸은 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 내라는 거에서 내에다가 동그라미 화자 자기 자신이 표면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딩동댕 아 외로워라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누구랑 함께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에서 누구랑 함께 돌아갈 거 옆에다가 서리를 통해서 돌아갈 자가 없는 홀로 돌아가야 되는 심정이야. 배경설화를 보면 화희와 치희라는 두 아내가 유리왕의 부재 시 싸움이 잦았어. 두 사람의 처척간의 갈등이 극심했거든. 그래가지고 하이랑 치랑 한판 붙어가지고 어떤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온 부인이 돌아가 버린 거야. 고국으로. 그래서 유리왕이 뒤늦게 쫓아가도 설득할 수 없었다. 홀로 돌아왔다라는 자인 이야기입니다. 이별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3, 4구가 합쳐져서요. 여러분 1, 2구는 깨꼬리에 다정한 모습 3, 4구는 짝을 잃은 화자의 외로움인데 화자가 외로운 건 누가 염장지를 지르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의 꽁냥함이 깨꼬리의 꽁냥함이 나의 외로움을 더욱더 불지르네. 그래서 우리는 깨꼬리를 뭐라고?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객관적 상담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이 아닙니다.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밑줄 좀 끄고 갈까? 처지 대조에다가 밑줄 객관적 상담을 깨꼬리가 있기 때문에 외로움에다가 밑줄 그리움에다가 밑줄 괜찮니? 어휘다지기로 내려와봐라. 그러면 뭐 공이라고 했을 때 백수강부를 여기에서는 공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공무동하 여기에서의 무에서는 하지마라라는 부정어입니다. 경은 끝끝내 타하라고 하면 물에 휩쓸려 가다. 이는 순접의 접속어 내공하라고 하면 어찌할꼬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휘다지기에서 수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쳐줘. 머리 숫자 나오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수로입니다. 수로. 우두머리에다가 밑줄 번작이라고 하면 불에 구워서 여기 구간이 뭐냐라고 하면 구지가에 작자측이 누가 되는 거야? 구간등이라고 되어 있지. 가야국의 촌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종족의 촌장들. 편편이라고 했을 때 펄펄 의태어 하나 체크해놓고 가자. 편편의 펄펄은 의태어에다가 밑줄 황조는 깨꼬리 자웅이 서로 정다운데 상의 서로 의지하면서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제 보면 니와 함께 돌아갈고 됐어. 그러면 1등급 노트로 가면 되겠지. 깨꼬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대조의 동그라미. 그래서 화자의 정서에 외로움이 더욱더 강조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외로울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엮어읽기에서 해가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도 이 말만 다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구지가의 패러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구지가의 패러디 노래인데 여기에서 똑같이 거북이에게 소원을 말하면서 거북이를 약간 협박하는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것을 보이시면 됩니다. 원래 패러디는 좀 뺏기잖아. 그런데 딱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거북이가 수로 부인을 납치를 했어. 배경사라를 보면. 그래서 네가 납치를 한 내 수로 부인, 내 아내를 돌려달라라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때의 거북이는 신령스럽고 신성한 존재라기보다는 밑줄 있잖아. 공격의 대상이라는 밑줄. 거북이가 내 아내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수로 부인 내놔라고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야.
해가에서는 뭐라고? 공격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부지가에서는 신령스럽고 신성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 자, 들으면서 공통적 들여다보니 한자로 기록된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한역가라는 건 공통적이지요. 그리고 거북이를 위협을 하고 구조를 똑같이 뺏겨왔습니다. 여러분도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어요? 놀이터에서 흙놀이 할 때 거북아 헌집 줄게 새집 따고 하면서 놀았어요. 엄마가 노래 가르쳐줬어요. 그 노래가 딱 이 노래 지금 원형에서 배운 거죠. 그죠? 거북아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요구하잖아. 그지? 그래서 거북아 불러. 그리고 머리를 내놔라 혹은 수로를 내놔라라고 명령을 해. 만약에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하고 부어서 먹겠어 라고 위협을 하지. 단답형의 퀴즈 가겠습니다. 사랑, 이별, 죽음 3단의 의미 변화는 뭐라고요? 주요 소재 가에서 공무가에서는 물, 나에서는 머리, 우두머리입니다. 다에서는 깨꼬리 세 가지의 소재로 가에서는 물, 나에서는 머리, 다에서는 깨꼬리라고 기억해주면서 넘어가보자.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신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문제도 되게 정성스럽게 풀어야 되고 어렵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2학기 때는 진짜 뭔가 이거 일을 저질러야 돼요. 처음 시험부터. 단 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좋아. 그럼 다에서는 공무노하다지. 남편이 물에 빠져서 죽은 것에 대한 슬픔, 애상이 드러났지. 좋아. 이별의 한해다가 밑줄.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야. 이별의 한해다가 밑줄 그리시고 우리가 대중가요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참 슬퍼 죽겠다. 노래를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별의 한. 그리고 나에서는 헤헤 거북이 나왔다고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하면 참으로 곤란하오. 친화에다가 X 하시고 친화는 뭐야? 친구를 삼는 거에서 신선노름에서 뭐라고 하니 일평명월이 내 벗인가 하노라 이런 게 자연 친화 아닙니까? 그죠? 밤중에 한 조각의 밝은 달이 내 친구다 막 이런 게 자연 친화적인 노래지. 거북이한테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영신군가의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부지가가 어떻게 자연 친화입니까? 나에서는 뭐라고? 영신군가입니다.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가 선지 너무 좋지요. 운명을 거스릴 수 없는 비극적인 정서에다가 밑줄 물에 빠진 입을 어미할고 이런 거. 그리고 나에서는 뭐라고 그래? 명령과 위협 좋다. 명령의 동그라미 내놔라. 그리고 내어놓지 않으면 위협에다가 동그라미 반드시 소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딩동댕. 3번의 가에서는 홀로 남은 사자의 슬픔의 정서 좋습니다. 슬픔의 정서 영탄조에다가 밑줄 가시님을 어이할꼬라고 얘기했잖아. 어이할꼬. 다에서는 암수가 정다운 깨꼬리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 맞습니다. 깨꼬리에다가 동그라미 객상으로 등장을 했고요. 가와 나가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별의 노래죠. 부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에서는 가시님을 어이할꼬라고 받아들였어. 체념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에서는 외로울사 누구랑 놀아가지 외로운 심정에다가 밑줄. 가와 나는 개인적인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 맞아? 개인적 정서에다가 밑줄. 나에서는 거북이라는 존재를 협박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집단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거북 협박에다가 밑줄. 좋습니다. 2번으로 가서 물은 뭐라고요? 사랑, 이별, 죽음. 3번 체크. 가해사의 하자는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애원해. 근데 님이 귀엽고 그 물을 건너시네 라고 초조해. 물에 휩싸여 돌아가시니 뒤에 가시님을 어이할고 라고 탄식이 퍼집니다. 얘들아, 달관이 뭘까? 달관. 아무것도 나를 얽매이지를 못해. 나는 얽매이는 것이 없는 초탈의 상태, 초월자의 상태가 뭡니까? 달관입니다. 이런 경지죠. 한마디로. 나에서의 말하기 방식은 뭐예요?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 찾아봐요. 이 물건이 도착하지 않을 때 당신과 거리를 끊겠다. 협박의 메시지 2번 체크. 나에서 신령스러움의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는 거북이한테 신령스러움의 대상이라고 해서 머리 숫자에서 머리 체크하는 사람이 있대. 5번 문제에 꼭 머리라고 푸는 사람이 있대. 절대 안 돼. 여기에서는 신령스럽게 내 소원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신령만 보고 머리가 신령스럽지 안 됩니다. 신령스러운 존재에게 내 소원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북이를 체크하셔야지 머리를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6번에 해가 나왔다. 한번 가보자. 나와 보기를 감상했을 때 거북아 밑에다가 뭐라고 적는다고? 호명이라고 적을 거야. 그리고 거북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공격의 대상이라고 적을 거야.
거부가 공격의 대상 수로를 내놓아라 라는 것을 옆에다 뭐라고? 명령. 남의 부인을 훔쳐간 죄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공격의 이유라고 써있다. 남의 아내를 납치했기 때문에 훔쳐갔기 때문에 남의 부인 훔쳐간 죄 밑에다가 뭐라고? 공격 이유. 얼마나 크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패러디에서 좀 달라진 점이라든지 거북이에게 잘못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네가 만일 거역을 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가정 그물로 너를 잡아서 구워 먹으니 협박. 그러니까 이 협박도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돼. 왜 협박하지? 라고 하면 간절히 소망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협박하는 거야. 가보자. 나와 보기의 공통점은 맞아. 거북 밑줄 요구에다가 밑줄. 나에서는 주술의 목적이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 상징적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 뭐라고 적지? 머리. 근데 그 머리의 상징성이 뭐야? 우두머리. 보기에서는 있잖아. 구체적으로 요구해. 아내를 내놓으라고. 훔쳐간 내 아내 내놓으라고. 그리고 3번에 나와 보기에서 구워 먹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협박하는 것이 바로 뭐다? 주술에다가 밑줄. 나에서는 왕의 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영신군가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영신군가야. 근데 보기에서의 목적은 좀 사적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 아내를 내놔라라는 거에서 여인의 구출에다가 밑줄, 사적에다가 밑줄, 동사라는 차이점을 또 지니고 있네. 아영이가 얘기를 합니다. 나와 보기는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북에게 우두머리를 내놔라라고 하면 나에만 해당하는 거야. 나만. 보기에 해당하는 X 할게. 기억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기억은 깨꼬리로서 하자의 처지와 대조되고 정답게 사랑을 암수가 나누고 있고 하자는 세상 실현의 슬픔이 더욱더 절실하게 환기가 되네. 하지만 깨꼬리가 나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건 아니야. 위로에다가 X 하시고요. 8번으로 계속 이어갈 거야. 나에서는 가락국 건국 신화에 전하는 노래로 꼭 밑줄 긋자. 임금을 맞는 제2에서 부른 노래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뭐라고 적는다. 다시 한 번 더 의식료라고 좀 적고 가자. 집단적 주술료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자, 그래서 보기에 예시다만 보고 가겠습니다. 집단의 소망에다가 밑줄, 주술성이 강한 집단 사사시에다가 밑줄. 하지만 어떤 노래는 다는요 개인의 전설을 노래하고 있는 개인 서정시입니다. 유리왕의 한 조각은요. 넘어가서 이제 요거 문제 풀고 갈 사람들은 풀고 가기로 그죠? 오늘 할 사람들은 하고 부지가도 풀어가야 되고 양질의 문제들이 업데이트 될 테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풉시다. 만복사 덕폭이 한 거죠. 소설에서는 만복사 덕폭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좀 물어보자. 22페이지 공동. 공동에다가 별표 쓰게. 너무 졸린다고. 영접한다. 신적인 군주를.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신적인 군주를. 부지가는 영시군가.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의식을 치르면서 부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우기라고 하는 뭘 깨끗하게 하고 막 뭔가 임금을 맞이하는 오늘 뭔가 파티가 있는 뭔가 그 총선할매 제삿날 이런 것처럼 총선할머니 오늘 제사 지낸다 학교 행사에 우리 구간의 행사일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케이. 네. 영접한다. 신적인 군주를. 그럼 영접이 무슨 뜻이다? 맞이한다. 맞이한다라는 거죠. 맞이한다. 신적인 군주를. 우리 신적인 군주를 맞이하자. 얘들아 우리 1학기 때 청산별고 8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연마다 각각의 핵심 소재들로 작품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청산별고 어려웠죠? 네. 그거보다 한층 더 고려가요의 성격에서 상징성이 두드러지는 동동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지금까지 동동 다음에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동동 다 끝낸 반 있습니까? 동동 하고 있습니까? 동동이 지금까지 해서 뭐 시험에서 뭐 안 나왔지만 지금 그 이후의 작품에서도 단연코 동동에서는 시험 문제가 막 그득합니다. 동동에다가 별표를 막 불러버리스토 동동 제목 옆에다가 별표를 다다다다다다다 확실히 이해하시면 완전 암기예요. 나올 게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앞에서 지금 공부노하가 부지가 한 조각 그냥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김진성 쌤 파트는 문활력이래요. 그냥 암기시길. 그게 딱 암기한 내용대로 딱 선지. 적절한 거 개수 문제.
완전 정해져 있습니다. 북을 치는 소리다라고 해서 동동동동동동동 북소리에 이성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동동동동동동 북을 치면서 뭐 하는 거야? 오늘 노래하고 싶어요. 싱어송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동동의 제목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설을 넣어줬는데 님과 이별한 여인의 시작하자가 여인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지. 여인에다가 동그라미. 아 너무 편협적인 흑백 논리 아니니까 너무 이분법적인 발상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남과 여에서의 이 위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얘들아 여자는 수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잖아. 과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투표권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XX, XY에서의 피지컬적인 차이에서도 그렇고 여성은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별이라는 것은 항상 기우는 연애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치? 남자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남자는 첩도두고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서 여자는 항상 이별의 아픔을 느끼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 고전 시간에서는 여인입니다. 남자의 아픔의 노래 박재정 이제 뭐 헤어지자고 말해요 뭐 이런 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전 시간에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이 때문에 보내준다 이런 노래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뭐다? 이별의 노래는 여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여성적 어조. 왜 이별은 항상 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주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인의 애절한 정서에다가 밑줄. 그럼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습죠.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여인이 아파하는 일적 화자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는 소재가 있나라고 하면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성별을 추측할 수 있는 소재. 그 여인이 지금 어떻다? 애절하게 절절 끓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건 아는 원령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이 달거리의 노래를 처음 만나요. 청산별곡은 좀 특이했어. 1년부터 8년까지가 막 청산의 노래, 바다의 노래라고 해서 5, 6년의 믹스를 바꾸면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그런 형식적인 특징이 있지. 그런 게 되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되게 출제 요소인데요. 이 시는 너무 중요합니다. 1월부터 12월달까지 달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달거리다, 원령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동동의 성격이 달거리의 노래. 그래서 1월부터 12월달까지에서의 노래가 어디로 계승이 되지? 다른 문학작품에서 여러 작품으로 계승이 되고 그 노래 아줌마 막 김연자 아줌마가 막 30세에 뭐 오라고 하거나 60세에 오라고 하거나 막 더 산다고 하여라 막 100세에 오라고 하거나 100세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날짜 나이별로 막 60세에 부르거든 70세에 부르거든. 그런 순환적 노래가 다 이런 데에서 영향받은 거 아니겠어요? 작품 계획은 갑니다. 달래는 고려가요. 고려가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특징 얘기해봐. 저번 시험에서의 연장선이다. 고려가요의 특징 무조건 시험에 고려가요. 가서 적어야 되겠네. 이쁘게 적어놔야 되겠네. 동동 제목 옆에다가 적자. 아까 고대가요는 구지가 항조가 공부도화가 합쳐서 야 향가유전에 쓰인 노래 다 모여 라고 해서 고대가요지. 근데 향가는 신라시대 때의 노래인데 신라에서 바로 고려로 갔지. 신라시대 때의 향가는 지금 제왕래가 생략한 겁니다. 중간고사 때 했으니까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 했던 거는 뺀다라고 해서 지금 제왕래가라든지 창기파란가라든지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노래 향가가 빠진 거예요. 향가 건너뛰어서 지금 우리 바로 뭐로 갔다? 고려가요로. 고려가요 하면 바로 자다가도 들떡 뭐다? 고려시대. 어떤 계층? 너무 중요하네. 평민계층의 문화였어요. 얘들아, 조선은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고 하고 유교적인 거에 정절이라든지 그런 예의 범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명분의 나라잖아. 조선의 사회에서 지켜야 했었던 그 양반들이 지켜야 했었던 규율들, 유교적 정신 다 다루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소 불교의 나라였던 고려는 탑돌이 하면서 막 눈도 맞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분방한 서민들의 진솔한 생활 감정을 엿볼 수 있는 게 고려가요예요. 고려시대 때 고려 사람들이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잘 놀잖아.
흠뻑쇼 같은데 보면 그 5시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몸살 난다고 하면서 그 항상 매진이 되는 그 열정, 축구 응원하는 열정 이런 거 보면 우리 민족에 좀 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고려시대 때를 볼 수 있어요. 진솔한 생활 감정, 평민들이 지니고 있는 일상적인 감정이 고려가요에 참 잘 드러나 있다.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문학이지 양반계층의 문학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전승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짚어보면 일단 고려시대 때는 한글이 없었어. 그러니 평민계층의 노래가 어떻게 전했을 것이다. 1에서 2부로 재미있게 노래를 불렀을 거야.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것이 너무 야하다는 이유로 남녀 상멸제사다. 남녀끼리 너무 정분나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는 이 신부 딱지 이렇게 해서 유교시대에서의 조선에서는 많이 사장시켰어. 모래에 묻어버렸다. 사장이라는 뜻이지요. 잘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좀 없앴어. 많은 고려가요가. 그런데 이 사랑의 노래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임금님과 신하의 영군지정이랑 좀 닿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송민국이 개인 노래가 아니라 영군지정의 정서로 생각하자 그랬잖아. 정철이 막 선녀고 갑자기 부인을 해가지고 막 옥황상제랑 이별을 해서 아파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 영군지정의 색깔로 충신연주지사로 생각하듯이 구전이 되던 고려가요의 사랑의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역시 영군지정으로 대입을 하면 1위에서 뭐다?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 나라의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면서 세종대왕이 야 우리나라의 노래를 좀 만들자라는 것으로 많은 악곡들이 창작이 되어요. 그런 과정에서 노래를 만들었어. 아쟁도 켜고 검은고 가야금 띵띠딩띵띵 했는데 가사가 없어. 그럴 때 고려가요의 노랫말이 가사로 입혀지면서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유입되면서 뭐다?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너무 중요하다. 고대가요는 구전이 되다가 한자로 기록이 되어서 그 한자를 지금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어. 구화구화, 수비현야, 번짝이 끼냐. 한자를 번역을 한다면 고려가요는 한자로 기록이 된 적이 없어. 평민의 문학이니까. 한자를 기록해서 거친 적이 없어. 1에서 2부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어서 한글 창제 이후에 여러분이 보시는 고려가요 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한글로 기록되었다. 구전의 문학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을 들여다보면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 카레는 몇 분 후? 3분 후. 너무 중요해. 고려가요는 사러리 났다. 청산의 사러리 났다. 머루랑 가래랑 먹고 청산의 사러리 났다. 몇 음보였지? 3음보야. 3음보. 그 이전에 향가라든지 고대가요를 보니까 지금 사원절고 그냥 통이잖아. 그리고 향가는 10줄짜리 그대로 통이었어. 언제부터 연이 나뉘어지기 시작했다? 고려가요 때부터 9년이야. 분절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야. 연이. 동동은 그럼 몇 년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 동동은 몇 년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 월령체잖아. 월, 달도래잖아. 몇 달까지 있어? 12월, 12년. 하나는 틀릴 거야. 앞에 서사 부분을 하나 깔아주고 12년이라서 총 13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월령체의 달거리 형식으로 총 12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진호 쌤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아니면 또 숫자. 이거 뭐 12년에다가 또 이거 몇 년인지 뭐 13년에다가 이거 3분 후 이런 거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총합 산수 문제 이런 것들. 자, 3분호에다가 연이 총 13년으로 얘는 연이 나뉘어져 있는 두 년째. 그리고 찾아봐. 이거 뭐 들어가 있는지. 사러리라다 해서 말해서 얄리얄리얄라션 얄라리얄라 이게 1300곡이었었잖아. 그지? 여기에서는 뭐예요? 아으동동다리 하면 그날에 뭐가 들어온다? 아으동동다리 상고 구년체 후렴구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시험에 나옵니다.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문화 구전이 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면서 한글로 기록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그 얘기도 하나 얘기하고 싶다. 1300곡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지만 가실이라든지 다른 노래에서도 막 드러나는 것이 이거는 궁중음악에서 뭔가 행사식 임금님 막 송축하는 거 있잖아. 우리 임금님 천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임금님 태평성대 만들어주세요라는 것처럼 뭔가 임금님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가시에서 절절히 슬픈 노래인데 갑자기 후렴구에서 위즐비가 태평성대에 이걸 외친단 말이야. 그게 아무래도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면서 후대에 추가 삽입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동동에서도 그런 흔적이 있어요.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궁중음악의 후대에 추가적으로 삽입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이게 후렴구가 들어간다. 이 얘기 좀 1년의 내용들이 좀 쫙 이해가 되시나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발레는 고려가요에서 끄덕끄덕 한번 했고 성격은 영가요, 사랑노래, 사랑을 노래하리.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민요, 민에다가 들어있는 백성의 노래가 현민의 노래가 민요적이기 때문에 몇은 뭐라는 거야? 사분의 3박자 많이 사용합니다. 더그한 님비에 받잡고 고그한 님비에 받잡고 상보입니다. 전 13년에 나가겠죠. 앞에 서사는 후대에 추가 삽입된 가능성이 높은 송축의 내용인 서사 부분이 1년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년부터 1월달이 시작이 되는 총 13년. 님에 대한 송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님에 대한 송축은 몇 년에서 1년에서 두드러집니다. 특징 첫 번째 달거리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해. 세시풍속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세시풍속. 초복, 중복, 말복에 삼계탕이나 뭐 닭곰탕이나 이런 거 뭐 하나 챙겨 먹었어요? 급식실에서 뭐 안 나왔습니까? 말복에 나왔습니까? 네, 그렇게 세시풍속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동짓날에 팥죽 먹고 하는 게 세시풍속인데 고려시대 때도 똑같아요. 고려시대 때의 세시풍속이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안 지키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세시풍속이 그 흔적을 그러니 이게 문화작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민속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민속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가요에 동동을 열리를 해줘요. 세시풍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이날 이렇게 했네 진짜. 세시풍속에다가 그죠? 근데 그 세시풍속이랑 화자의 정서가 연결이 되어 있어. 화자의 정서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3번에는 구년체에다가 밑줄, 후렴구에다가 밑줄. 4번에다가 별도. 참으로 중요하고 1년부터 13년까지 유기적이지가 않아. 내용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쭉 1절, 2절이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연이 하나의 노래인 것만큼 독립적이야. 각각의 연이 일반된 정서에다가 X, 독자적 정서에다가 X. 각각이 독자적이야. 그리고 5번째, 자연과 인간의 대조에다가 별표 3개. 자연과 인간의 대조는 방금도 살펴봤는데 자연과 인간의 대조 어디서 드러나는고? 자연과 인간의 대조 어디서 드러나는고? 유리왕의 한조가에서도 꾀꼬리는 정다운의 하자는 외로움에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살펴봤죠. 이 노래에서도 자연은 플러스인데 인간은 마이너스인 거 남은 거거든요. 자연 밑에 나가는 플러스, 인간 밑에 나가는 마이너스. 우리 또 찾읍시다.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강조됐으면 이때의 자연도 역시 객관적 상상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6번째, 은유법 동그라미 우리가 찾아야 돼. 지규법 동그라미, 영탄법 동그라미와 운동 차기 시험 문제로 낼 수가 딱딱딱 있는 내용이구나. 은유, 지규, 영탄, 표현기법을 물어보기보다는 원관념, 보조관념 연결시키는 거 혹은 원관념이 뭔지 물어보는 문제. 의의는요, 지금까지 전해지는 1월부터 12월달 노래에서는 가장 오래된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된 애다가 밑줄 그시고 고려가요예요. 그리고 학생이 하고 싶었던 게 여기 나왔네. 이 명절도 드러나고 세시풍속도 드러나니까 명절의 밑줄, 풍속에다가 밑줄, 민속연구를 할 수가 있어. 민속연구에다가 밑줄. 자 이제 집중. 오늘 요거 하나 제대로 정리하고 가면 쌤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서의 가장 여러분 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전 시간만 무게를 실기보다는 여러분 저번 시험을 좀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에 치중되어서 여기는 다 맞췄는데 여기가 막 와르르 이렇게 된 게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고전 소설 외우고 중요한 어렵죠. 그죠? 단자도 많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이 이해하고 나면 중요한 장난합니다. 문제 질문 들어봐. 번호 질문 준 거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지문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 지문 안에서는 좋은 문제.
이제 문제 풀다 이제 질문해 주셔야 되는 거에 쌤이 봤을 때 충현전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고전 소설 파트, 김진선 쌤 파트 너무 암기할 것 같고 형태론과 통사론 문법도 너무너무 외우는 것 같습니다. 전 영역을 골고루 전 영역을 골고루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줘야 된다? 암기 들어가야 됩니다. 가도 다 들어갈게요. 이것만 딱 제대로 하면 우리 오늘 답답하는 겁니다. 덕이랑 곰배의 받잡고에서 곰배에다가 잘라놓게 별표 얘들아 전후야 후전이야 우리한테 익숙한 거에서 이것 저것이야 저것 이것이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것부터가 먼저 지시의 대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것 저것이지 저것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과 후입니까? 아니면 후전입니까? 전후잖아요. 그죠? 전후. 근데 이 시에서는 뒤부터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덕은 어디에 받습니까? 라고 하면 앞으로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뒤로 먼저 받으셔야 돼요. 좀 특이하죠? 덕이라는 것은 어디에 받는다? 덕복인데 덕은 뒷전에서 뒤에서 받잡고 하면 잡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어디에서 받지? 삽잡잡 어디에서 받지? 중세국어 객체 높이의 선어어록이 삽잡잡 기억나요 여러분? 그 잡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뒤에서 받고 뒤에서 패스해줄 뭐를 받자? 덕을 받는다. 받고에서의 잡이 뭐다? 객체 높이의 선어어록이 덕을 높여주는 거야. 덕을 뒷전에다가 받아서 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받는다? 앞전에서 받는다. 복이랑 곰비, 님비 외울 수 있겠나? 곰비, 님비. 곰비랑 님비인데 뒤후다, 뒤후. 곰비랑 님비에서 님비는 앞이다. 앞에 받잡고. 그럼 덕과 복을 뒤 앞에서 받았어. 이 덕과 복을 누굴 주고 싶겠니 얘들아? 덕과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누구한테 바쳐야 되겠어? 우리 님한테 바쳐야지. 여기에서의 님을 궁중음악으로 유입된 조선에서는 임금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사랑하는 남친. 하지만 일면이 후대에 추가 사격되어서 조선시대 때 기록이 되었다면 임금을 송축하는 거야. 뒤에서 뭐를 받아서 덕을 받아서 아이고 우리 임금이 덕 받으세요.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마녀들이 와가지고 막 공주한테 축복하잖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피부뼈를 가져라 뾰로롱 해주고 머리결을 가져라 뾰로롱 해주고 그런 축복인 거야. 임금님한테 뭐를 주는 거야? 덕과 복을 주는 거야 지금. 덕이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자라 오소이다. 드리러 옵니다. 내가 임금님께 덕과 복을 드리러 옵니다. 아은 동동다리. 동동다리의 의성어에다가 밑줄 한 연이 끝나면 붕을 치면서 마무리하는 거야. 아은 동동다리. 아은은 여기에서 감탄이지. 아이구야 오예 뭐 이런 겁니다. 주제는 뭐다? 임금님에게 바치는 덕과 복을 빌어주다. 송도에다가 밑줄 대시고 해주시게 들어온다. 괜찮을까? 나는 갈게. 1월에 정월이야.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 가장 한 해의 시작이 첫 보름달을 나타내잖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를 좀 새기잖아. 1년 중 가장 첫 번째로 뜬 날 정월 대보름날 우리가 행사하지 그지? 정월에다가 음력의 한 해의 첫 번째 달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러면 1월로 시작을 해보자. 정월 했을 때 뒤에 시옷이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정월에 이거 시옷 뭐지? 시옷 이거 중세국어에서 이 시옷 나란 말씀이 나라세 시옷이었는데 이 시옷 뭐였지? 관형격 조사 의잖아. 정월의 날인물은이라고 하면 물급회에 의가 와서 의가 우로 바뀐 원수모만 아니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어. 워터를 물이라고 하는 거 알아보겠어. 날인이라고 하면 시냇물, 날이라니. 시냇물, 내리물. 시냇물은 목적격 조사 아니라 보조사 은이라는 거였네. 날인물은 아으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걸 후렴구라고 하면 되겠어. 사이사이에 들어와 있는 아을을 후렴구라고 하면 되겠어? 아니야. 이런 거 뭐라고 했지? 여음구야. 음이 남아서 들어오는 거는 여음구야. 그래서 김진선 쌤이 여음구랑 후렴구를 좀 중간고사 때 구분해서 수업해 주셨다. 정답 회복할 때. 사이사이에 아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여음구. 마지막에 위 브렁션 드림드림 혹은 얄리얄리 얄라션 얄리얄리 얄라 이런 거 들어오는 거는 후렴구. 후렴구는 한 연이 끝나서 들어오면 후렴구. 사이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는 여음구. 그래서 아으에다가 누구라고 말하고 아으는 여음구. 정월의 시냇물은 있잖아. 어저묵정 하는디 어저묵자에다가 밑줄 그시고 어저가 무슨 뜻이래? 어울려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울려서 녹아서 흘러가는데 하면 시냇물이요 각각의 물줄기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한
얘네들이 시냇물이 녹아갈 때는 어울려서 흘러간단 말이지. 어저 녹저 하나인데에서 어저 녹저 하나인데가 밑에가 뭐라고 표시 플러스 표시 쪽이죠. 시냇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한데 어우러져서 흘러가는데 두 개 더라는 거죠. 두 개 더. 그런데 누리 가운데 했어요. 누리에다가 사이시옷 이것도 뭐다? 의로 해석해야 돼. 누리의 시옷도 간역격부사 의야. 근데 친구 이름 중에 누리라는 친구는 잘 없지. 누리는 월드입니다. 전 세계. 이 세상 가운데 나봄, 태어나봄, 몸하라고 했을 때 몸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이 몸, 화자입니다. 시냇물은 한데 어우러져 흘러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 누구? 나의 몸아. 홀로니얼시어라는 거에서 홀로 밑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 황종아랑 똑같네. 헐헐 나는 깨꼬리가 암수서로 정다운디 외로워라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라는 거에서 시냇물은 한데 얼어져서 흘러가는디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은 홀로니얼시어. 열시어 하면 여다, 내다, 가다, 흐르다, 지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셔서 홀로만 주목해 주셔도 되겠네요. 홀로라는 외로이 홀로 지내는구나, 가는구나, 아운동동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누구랑 비교를 해서? 정월의 시냇물과 비교를 해서. 그래서 나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자연과 인간의 대조. 나 밑에다가 적고 가자. 기호 나 밑에다가 적고 가자. 뭐라고 적고 가자? 자연과 인간의 대조라고 좀 적고 가자. 자연과 인간의 대조.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정월의 시냇물은 한데 어우러서 녹아서 흘러가는데 지구 가운데 태어난 내 몸은 홀로 지내야 된다. 그러면 시냇물 위에다가 이름표 좀 붙여줘. 하자의 외로움 홀로 지내야 되는 걸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는 정월의 시냇물이 한데 어우러서 흘러가기 때문에 하자의 외로움이 더욱더 부각돼. 그러면 날인물 위에다 뭐라고 부를 거야? 객관적 상관물. 날인물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에서는 송축의 내용입니다. 달거리 노래라는 상관없이 서사 부분에 인트로를 깔아주세요. 덕과 복이라는 것을 뒷전 앞전에 님한테 바치기 위한 송축의 내용에서 1월달에 시냇물은 한데 어려서 흘러간다. 이 지구 가운데 태어난 몸은 홀로 지내는구나. 다로 가자. 2월 보름이야. 2월 15일. 이게 세시 풍속상 이거 절기상 뭐를 챙기는 날이어야 되게? 라고 하면 연등제야. 연등제라고 하니 쌤은 고향은 진주였어. 경남 진주. 마산이랑 가깝지. 그래서 쌤 고등학교 때 이제 진주의 남강에서 이제 행사를 치르는데요. 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미술 시간 때 무조건 했었어야 됐던 작업이 뭐냐면 등 만들기야. 왜냐면 진주 개천절에서도 했었고 연등제를 챙겼었어. 남강에 가가지고 내가 만든 등 띄우는 거 있잖아. 그거를 꼭 했어야 됐던 세시풍속의 수행평가 있어. 수행평가. 이걸 꼭 만들어야 되는 거에서. 그래서 또 개천절 때 되려면 또 유등축제를 하잖아요. 진주 남강에서. 유등축제 한 번쯤은 가보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랑 가까이에서. 유등축제 하는 날에도 수행평가를 만들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만들었었던 것이 중고등학교 때에서의 과제였습니다. 그 세시풍속이네. 반가워라. 연등제는 뭐다? 불을 밝히는. 한 해에 불을 밝히는 연등제. 2월달 15일에 해야 됩니다. 2월 15일에 아으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들아? 영구야. 감탄사의 영구야. 아으. 높이 현이 된 겁니다. 높이 현. 등불 다후라의 서술어를 기억해야 돼. 이치라이크. 이 신진 뭘로 보인다? 등불. 높이 편 등불 같이 보인다는 거야. 뭐가? 원관념이 생략됐어. 냄새나지? 출제의 냄새. 안 나오면 이거 진짜 눈썹 다좀 날린다. 2월 보름에 높이 편 등불 같은 거는 뭐다? 원관념이 생략됐어. 원관념이 생략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만인을 비추실 지지시다. 지지가 뭘게? 모습이시다 라는 뜻으로 현대어법 풀이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에서 2월에 보름에 높이 편 등불을 보면 아래에 핀 것도 아니야. 높이 폈어. 높이 폈으면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를 쫙 비추잖아. 광명의 이미지잖아. 춘향전에서 왜 마태를 광명의 이미지 달과 햇빛에다가 빗대어 표현했다? 춘향의 어두운 삶이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이편 등불가로 같구나. 다오라의 서술어가 같다면 이 높이편 등불이라는 것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의 원간형이어야 되겠지. 이 시점 화제의 지금 세계관에서는 오로지 뭐로 가득 차 있어? 님으로 가득 차 있지. 그러니 2월 보름의 높이편 등불은 바로 뭐야? 우리 오빠입니다. 내 오빠입니다. 등불 다오라라고 했을 때 이때의 등불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님. 그러면 님이 만인의 모습을 비추실 님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외적인 면을 칭찬하는 거야? 내적인 면을 칭찬하는 거야? 모든 사람을 비춰주실 만큼 이 광명의 존재라는 것은 그만큼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인품이 됐다라는 거잖아. 그만큼 모든 걸 우러러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니 만인을 비추실 지지샷다에서의 모습은 중요하게 다에서의 등불은 사자가 님을 예찬하는데 그 예찬의 대상이 님의 외면이다 내면이다? 내면이야. 훌륭한 인격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시험에다가 등불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내면이라고 적어야 돼. 안내자의 내면을 비추실 모습이라고 예찬하는 거야. 안내야 안내. 안내자에서 등불 다오라.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쌤이 내면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외면도 있으니까. 외면 내면 비교하는 게 나오니까. 다해서. 나는 님의 내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모습을 예찬하는 만인을 비추신 모습이셨다 하면서 돌고래 박수를 치는 거지요. 시자 하자의 태도는 어때요? 예찬. 세시풍속은 뭐예요? 연등제. 김재성 쌤 너무 좋아할 것 같잖아. 달이랑 세시풍속을 연결시키는 거. 서사 부분에서는 세시풍속 없었지. 1월에서의 정월에서는 세시풍속 없었지. 신의 꿀이랑 하자랑 비교했으니까. 2월에 9월 대보름에 뭐라고? 연등제 이런 거 비교하는 연결시키는 거. 김지성 쌤의 문제겠네요. 연등제입니다. 연등제에서 높이편 등불 같은 존재는 누구라고? 님의 내면, 님의 인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인품이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다. 오케이. 미련 없이 3년을 라로 갈게 사연. 3월이 된다면 개하하면 열개째 불났어. 활짝 피는 아우 역시 감탄사 영크. 만춘이라고 하면 가득 찰 만자. 춘이 가득 찼다. 절정의 봄에 개하는 블라썸하는 꽃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도래꽃이요. 진달래꽃입니다. 도래꽃이. 진달래꽃인데 또 선생님이 다른 꽃으로 또 장난질 친다. 복숭아꽃, 살구꽃, 진달래꽃이지 복숭아꽃, 살구꽃 아니다. 도래꽃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진달래꽃. 3월달이 되면 활짝 피는 진달래꽃이요 하고 부르네. 진달래꽃이요. 남이 부러워할 즉 뭐라고? 모습. 지지라고 하면 모습이. 짓을 하면 모습을 목적격 조사 을 들어가 있는 거지. 만인을 비추시 지지셨다라고 하면 모습이셨다. 남이 부러워할 짓을 지니셨다라고 하면 모습을 지니셨다. 구개음은 안 되는 거는 지읒으로 바꾸면 돼.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으니까 이게 남이 부러워할 모습은 진달래꽃과 같은 존재. 3월달에 절정의 봄에 피는 진달래꽃과 같은 존재 누구야? 님이야. 하자의 세계관에서 님으로 가득 차있어. 우리 남친 어떻다는 거야? 우리 오빠 어떻다는 거야? 누구 잘생겼어. 진달래꽃 같은 오빠.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녔다. 웬미남이다라는 이야기지. 도래꽃이 밑에다 말하고 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사랑하는 님을 꽃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성의 어조라고 하면 땡땡땡땡땡. 우리 남친이 꽃미남이라는 것이지 화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꽃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을 때 남성이 여성을 사랑해서 꽃에다가 빗대어 표현해주는 거 아니야. 이게 여자의 노래. 자, 그래서 연달아서 달아가 바로 내면 외면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님의 외면은 어떻다고요? 잘생겼어. 뭐같이 잘생겼다는 거야? 진달래꽃같이 잘생겼어. 간혹같이 멋있는 게 아니라 꽃의 미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꽃을 남자애들가 됐어. 그러면 3월달에는 세시풍속이 있다 없다? 3월달에 세시풍속 없어요. 마에서의 4월달로 갈게요. 4월이 되니까 안 잊었다. 동폴깃입니다. 동폴깃. 안 잊었네. 아니 읽고 아읍 오실시험 꽃꼬리세요. 잊지 않고 왔다. 누가? 깨꼬리가. 황조가의 깨꼬리랑 달라. 황조가에서의 깨꼬리는요. 나의 염장지를 지르는 암수가 서로 정다운 깨꼬리였다면
여기에서의 깨꼬리는 역시 대조이기는 한데 내 남친이랑 대조를 해보자. 깨꼬리는 철새로 있잖아. 4월달이 되면 우리 남쪽의 나라로 날라와야 된다라는 깨꼬리의 철새적 특징을 까먹지 않고 꼭 찾아와. 약속을 지켰어. 얘. 4월이 되었을 때 안이 잊어서 오시시오 꼬꼬리세요. 오시시오 꼬꼬리세에다가 밑줄 그시고 왔어. 약속을 지켰어. 그런데 무슨 딸? 무슨 일로? 녹사님이라고 해. 녹사가 관직이야. 관직. 님의 신분이 뭐다? 녹사님은. 녹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시작하자. 님이 뭐라는 거야? 여성화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성화자임을 알 수 있는 화자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소재를 골라라 해서 불의 꼬지를 두기가 된다는 거야. 불의 꼬지는 남친의 외면인데 불의 꼬지를 통해서는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드러나지 않아. 화자가 여성으로서 사랑하는 남자친구에 대한 딱 뭔가 이렇게 정서를 드러내는 건 남친의 님을 녹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화자가 여자라는 게 드러나. 그래서 녹사님을 통해서 화자는 뭐다? 여성에다가 밑줄. 녹사님은 옛날에 나를 잊으셨구나라는 걸 통해서 녹사님은 나를 잊고 4월이 됐는데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무심한 님은 4월이 되어서 4월이 되면 온다라고 했는데 왜 안 오지? 3월 31일, 32일, 4월이 안 왔으면 좋겠는 시청자는 님을 기다리지만 오지 않습니다. 무심한 녹사님. 소주제 5번. 무심한 님에 대해서 애끓는 시청자의 정서. 꼭 좀 기억해줘. 깨꼬리는 4월이 되어서 약속을 지키고 날아왔지만 녹사님은 오지 않았어. 그러니 화자와 처지가 대조되는 깨꼬리라고 하면 땡! 녹사님과 깨꼬리가 깨꼬리는 왔고 녹사님은 안 왔고. 오케이. 5월로 가보자. 5월 5일은 우리가 지금도 지키는데 5월 5일 무슨 날? 또 보름이라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월 15일이 뭐라고요? 연등제. 2월 15일 보름을 지켜주고 가에서는 5월 15일 아닙니다.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5월 5일은 무슨 날? 단오날에다가 밑줄 수린날이라고 하면 단오를 수린날이라고 얘기하죠. 사이시옷입니다. 수리의 날, 수린날. 5월 5일 단오에 아침에 먹는 약이 있어. 약에다가 하트. 아침에 먹는 이 약에다가 하트 표시. 이 약은 어떤 약이래? 라고 하면 천년을 장수하라고 사람이 먹는 약이야. 마치 아침에 먹는 영양제처럼. 근데 그 영양제를 매일 먹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5월 5일 날 아침에 딱 먹는 약이야. 엄청 귀한 약이겠지. 그 귀한 약은 어떤 약이라고? 우리들이 천년을 장수하실 약이라서 그 약을 어떻게? 받잡노이다. 잡에다가 동그라미. 이때 잡은 객체 높임에서 너 마음이 누구에게? 님에게 무엇을? 수리날 먹는 아침에 약을 어떻게 하겠나? 받잡노이다. 님에게 바치고 싶어. 님이 천년을 장수했으면 좋겠거든. 천년만 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자. 핵심의 소재는 뭐로? 약. 아침에 약으로. 잠깐만 그러면 1년에 가장 여러분이 놀라야 되는 키워드는 뭐야? 덕과 복이야. 뒤 앞을 기억해야 돼. 덕복, 뒤 앞. 이연에서는 뭐를 기억해야 돼? 정월이야. 시냇물은 한데 흘러 녹아 들어가. 하지만 시적하자의 몸은 홀로라는 객관적 상관으로 시냇물을 통해 하늘의 창조가 되죠. 3년에서는 뭐를 기억해야 돼? 2월의 보름달이 연등제야. 연등제에서 등불을 밝힐 때 그 높이 켠 등불이 바로 뭐라고? 내 남친의 인품. 만인을 비추실 그런 성품을 갖춘 사람이야. 그리고 3월달이 되었을 때 인품 얘기했으면 이제 외모도 얘기해. 외모는 그럼 어떻는데? 라고 하면 3월달 절정에 피는 진달래꽃과 같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게 잘생겼어. 모범이야. 그 다음에 4월달이 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깨꼬리는 왔는데 왜 녹사님은 안 오지? 라는 무심한 녹사님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야. 다소 원망이 좀 섞여있네. 5월 5일에 단오라고 하면 뭐야? 약이야. 천년을 장수할 약이기 때문에 그 아침에 그 약을 바칠 거야. 사랑을 받아서. 화자의 사랑 가정성. 자, 6월은 5월 5일이면 6월은 뭐다? 보름이야. 6월 15일. 무슨 날이 이게? 유두날이라고 합니다. 유두. 하우드 유두에다가 동그라미. 아재의 이거네요, 여러분. 옛날에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두에다가 동그라미. 별의 희의 중성체험이야.
별이 히읗을 안고 있고 보조사 에랑 더해져서 부산격분 아니지, 그치? 별해가 아니라 벼랑. 6월 15일 유둔날에 벼랑에 버려진 빛. 와씨, 버려진 빛. 비참한데. 님에게 화장. 버려진 수동적이게 BPP. 화장이다, 화장. 화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네. 6월 15일에 있잖아. 유둔날에는 여자들이 빗을 잡고 긴 머리를 싹싹싹 빗어서 모든 안 좋은 애군을 다 모아 여기 머리카락이 안 좋은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거지. 버린 애군을 모아서 버려야 돼. 액땜을 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기운을 버려야 돼. 근데 그 버려진 빛의 처지가 뭐야? 되게 불결해. 라는 것은 내쳐지는 데가 그렇게나 남친한테 내쳐진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는. 6월 15일에 벼랑에 버려진 빛과 다오라가 뭐라고? 서술어 같구나. 자, 그럼 여러분 다에서 등불 다오라랑 사에서의 빛 다오라랑 상대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서술어 다오라가 같구나이기 때문에 등불 다오라, 빛 다오라는 상대 표현기법은 지우가 되어야 되고, 라에서 도래꼬지어라고 해서 도래꼬지는 원단념을 생략했지. 님의 모습은 도래꼬지어라고 원단념을 얘기하지 않고 도래꼬지는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이라는 거에서 님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원단념 생략을 찾았어. 그럼 원단념을 생략한 도래꼬지는 의욕, 등불 다오라랑 빛 다오라는 지우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표현기법 당연하지. 이렇게 끄덕끄덕. 그리고 다호라에서 뭐가 같구나라고 하면 무엇도 생각할 수 있어? 영탄도. 뭐가 같구나라는 감탄이니까 당연히 영탄도 생각할 수 있지. 솔직히 이건 안 적으셔도 여러분이 끄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영탄이라는 거에서 와, 버림받은 존재 빛 같구나. 너무 비참하다. 고려시대 때 여인이 이런 노래 불렀다고 생각해봐. 500년 10세기 사람이 이런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봐. 절절하지. 돌아보실 님을, 사랑은 똑같구나. 돌아보실 님을 적공 뭡니까?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존니노이다, 쫓아가고 싶습니다. 존니노이다에서 이 보이십니까? 이게 상대 높임의 선어가 나오였던 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돌아보실 님을 이어잡기라는 거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돌아보실 님을 적공, 잠시나마 이럴 때 공은 강조정리사입니다. 잠시나마 존니노이다, 쫓아가겠습니다. 소주제 7. 님에게 버려진 슬픔, 세시풍속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유두입니다. 유두. 자, 우리 그러면 1등급 노트에서 전체 구성을 우리가 8가지, 6월까지, 12월에 딱 다 놨어. 딱 다 나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갈 사람은 가고 같이 할 사람 합시다. 전체 구성 가보자. 달에 따른 세시풍속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외워야 돼. 있는 달을 외워야 돼. 연결시켜야 돼. 2월에는 연등, 5월 5일에는 단오 이런 거 외워야 돼. 6월 15일은 구두. 세시풍속에서 송도의 성격에다가 있죠. 송도는 뭡니까? 인천 송도 아니지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송돈의 송자인 거야. 송축하는 거야. 축복하는 거야. 노래입니다. 송도는 축복의 성격으로 서사 1년은 완전 생뚱맞은 내용에서의 임금님 축복, 후대의 주가 삽입됐을 것이고, 12년은 임에게 보내는 연정인데요. 서사에서 여러분은 덕북에서의 뒤 앞을 기억해 주시고, 송도는 뭐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정월에 시냇물은 한데 어느서 흘러가는데 나는 홀로 되어셔. 2월에 등불 같은 존재는 뭐라고? 2월 15일이다. 연등. 님이 내년이 이렇게 남들을 비추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송축하면서 예찬. 송축 옆에다 예찬도 적어줘. 3월달에는 세시풍속 없이 3월달에 활짝 피는 진달래꽃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야? 내 남친의 외면인 거야. 4월달에 깨꼬리를 보면서는 뭔가 아련해. 왜? 목사님은 오질 않으니까. 5월의 약은 단오날에 장수할 약이라서 내 사랑을 바칠 거야. 6월 15일에 버려진 빛은 내 처지야. 왜? 버려진 존재 같거든. 자, 그리고 7월달로 가겠습니다. 7월달에서 하고 나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세시풍속이다. 7월 15일. 7월 15일은 어떤 날이래? 야, 얘들아,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김천혁신도시 저기 일본도 김천국민학교 이용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중자원이랑 국립중자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씨앗이 다 보관되어 있는 거 알아요?
이 전 세계에서 바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식물, 생물들이죠. 거기에 씨앗들이 국립종자원에 김천시 율곡동에 다 보관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세상이 만약 멸종 이런 게 일어나도 있잖아. 거기에서 보관되어 있는 종자들만 있다면 다시 싹을 틔울 수가 있거든.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다 지나가고 나면 거기 종자원에 보관되어 있는 애들로 싹을 틔울 수가 있대. 걔네들이 지금 보존이 되고 있다. 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7월 15일에는 100가지의 종자를 심는 날이야. 100가지의 종자. 그래서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어떤 사람이 10일 사막에다가 보게 돼. 스카이다이빙 이렇게 하면서 사막에다가 그게 자라는지 지켜보려고 하는 실험으로 종자를 심는 날이 7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쌤이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예시풍속이랑 잘 연결시켜야 돼. 7월 15일 정도면 이제 심어가지고 싹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점이거든요. 음력 7월 15일. 여름 아닙니다, 이걸. 봄입니다, 봄. 이거 한 3달 정도 차이 나나요, 절기는 원래. 아시죠? 7월 보름에. 이걸 뭐라고? 종자를 심는 날이라고 해서 백중날이다. 100가지의 종자. 그래서 백종이라고 하고, 백중이라고 해요. 백중에다 7월 15일에 백종이라고 하는 거다. 밑줄 좀 꺼줄래? 여러 가지 음식 차려놓고 죽은 사람 위해서 제사 지내는 날에다가 밑줄 100가지의 음식 이런 여러 음식을 차려두고 배하여두고라고 하면 배설하다. 이때 배자가 뭐예요? 베풀 배자가 확 차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배설, 배출할 때 배. 이런 뜻이죠. 그죠? 배하여두고 백종을 불러놓고 님을 한대 여가져. 옛날에는 전답형에서 이제 한 줄 답이었다. 님을 한대 여가져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화자의 소망의 구절을 잘라 쓰시고 화자가 100가지 음식 차려놓고 뭐하고 있는 거야? 님과 한대 여가져, 님과 한대 여가져. 여가는 무슨 뜻입니까?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여가져. 님과 한대, 한 곳에서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100가지 음식 차려놓고 소원을 들고 있다. 님과 한대 여가져. 원을 비잡노이다. 이때 삽잡잡에서의 잡이 나왔네요. 비잡노이다에서의 잡, 객체 높임의 선언어미. 화자의 소망은 뭐야? 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러면 시적 화자는 님과 함께 살고 있다 없다? 님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7월 15일 날 100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님과 함께 살고 싶어라. 님과 함께 살고 싶어라. 세시풍속은 뭐라고 적자? 백중입니다. 백중. 함께 엮어 읽기 한마디만 딱 하고 갈게요. 농가월령가에서 농가의 1년 행사 세시풍속을 달에 따라서 읊으면서 세시풍속과 관련해서 예의범절을 얘기하는 게 농가월령가. 이런 노래에 이제 나중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거리 노래에서의 공동 7월 15일에 백중나는 님과 한대 여가죠. 드디어 나왔다. 우리가 아는 세시풍속. 8월 15일 무슨 날이지? 8월 15일 무슨 날이지? 와, 그래서 8월 15일 진짜 너무 쌤은 걱정이 돼. 8월 15일 날 여러분 이거 보내고 나면 바로 와서 월요일에 시험이잖아요. 이게 추석 연휴로 우리 한 3, 4일 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추석 연휴로 여러분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시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쌤은 일요일 날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날짜를 좀 잘 봐서 국어가 좀 연휴를 이번에 연휴를 안 껴. 그래서 월화수목이야. 그래서 난리 났어. 그 전에 아예 국어를 다 끝내놔야 돼.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근데 집에 가기 전에 국어를 끝내놔야 되는데 나는 집에를 안 가고 뭐 여기 근처에서 국어 공부나 뭐 시험 공부를 하다가 나는 좀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금토일 이렇게는 시험 공부를 그냥 김천에서 하고 있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죠? 합숙할까요? 합숙. 집에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남일자 합숙시키겠습니다. 감독하에 침낭 갖고 와가지고. 근데 왔다 갔다 너무 시간 낭비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쌤은 여러분이 시집에서 신청을 만들고 그렇게 세시풍속을 지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8일이 시험입니다. 자, 집중. 8월 15일이 우리가 아는 나왔다. 한가위, 곧 커밍순. 곧 있으면 한강입니다. 한강인 날 이제 한 달 정도 안 남게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베에다가 밑줄. 와, 근데 하자 멋있는 멘트 하네. 님을 모셔서 여다 하면 지내다지. 아까 님과 한대 여가저에서의 여다도 또 나왔어. 여다 총 3번 나왔어. 한대 여가저에서의 여다. 시댁은 한대 여다. 님을 모셔서 지내야지 오늘이 가베셨다라는 건 화자는 한가위 이가 아니라
한가위가 아니라 멘트 좀 멋있는데 소스윗한데 8월 15일 날 님이 없으면 이건 한가위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건 마치 붕어빵에 팥이 없다라는 그런 멘트 아니겠어요? 팥이 있어야지 붕어빵이지. 안고가 없다 이런 거에서 님과 함께 보내는 한가위가 한가위다. 네가 없는데 어떻게 크리스마스? 솔크는 크리스마스도 아니지. 이런 거에 멘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야지 나에게는 한가위, 나는 지금 한가위가 아니다. 그러니 이거 다소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대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남들은 한가위에 얼마나 땡스기빙 데이가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큰 행사였겠어. 추수를 느끼는 이 날에. 그래서 8월 15일이 막 요란해. 너무 화려해. 하지만 나는 외롭다는 거에서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거. 남들은 플러스인데 화자는 마이너스. 요걸 좀 기억하시면서 8월 15일 갈게요. 님에 대한 그리움의 세시풍속은 한가위라고 기억해야지. 9월 9일까지는 해놓을게.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쌤이 오늘 노란색 책을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우리 춘향전이 다 안 끝났어요. 학습활동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앞에 이름 좀 써주세요. 여러분 이거 좀 분실도 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거 필기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서 요거 다음 시간에 반드시 챙겨오고 9월 9일 하고 같이 가요. 이거 챙기고 요거 프린트는 쌤이 책을 만들기에는 살짝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범위 조금 확실해질 때까지 쌤이 프린트로 나갈 거니까 요거 잃어버리지 마시고 문제 풀고 오셔야 됩니다. 공동 푸는데 지장 없으니까 9월 9일까지 할게요. 자, 5월 다음 날에도 약이 나왔는데 9월 9일에도 약이 나옵니다. 자, 봐세요. 5월 5일에도 단어였죠. 9월 15일이 아니라 9월 9일이에요. 9월 9일이라고 해서 숫자 9를 엄청 좋아해요. 중국인들이. 약간 세시풍속이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중국이 9를 좋아해요. 볼 수 있는. 그래서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약에다가 보라니 국화야. 가을에 국화가 9월 9일 중에 확 핍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축복할 때도 막 궁궐을 다 막 중국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거기에 막 국화꽃으로 다 발라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약 밑에다가 뭐다? 국화꽃. 황화라고 하면 황화가 국화입니다. 국화. 누른 황자죠. 누른 색의 꽃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뭐라고? 국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국화 하얀색도 있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노란색이니까 황화라고 하면 국화꽃. 국화꽃이 안에 드니 집안에 확 핀 거야. 국화꽃이 집안에 피니까 뒤에 구절이 되게 간접적으로 암시돼. 세셔 가만하여라에다가 물결 표시. 세셔라고 하면 여기에서 세셔는 뭐를 나타내게? 초가집이야. 초가집이 가만히 있다라는 거에서 요 구절을 좀 잘 생각해야 간접적이라서. 자, 좀 전에 8월 15일도 모두가 다 떠들썩한 한가위지만 나에게는 님을 모셔서 지내야지 한가위라는 거예요. 나 한가위를 즐겨 못 즐겨? 못 즐겨. 그런데 9월 9일에 황화가 꽃이 안에 드니까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꽃지진도 붙이고 황화꽃으로 꽃지진도 붙이고 꽃술도 담그고 국화주 담그고 막 하는 거에서 차도 만들고 국화로 여러 가지의 그 풍속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소란스러운데 버뜩 그러나 우리 집의 세셔의 초가집은 어떻다는 거야? 가만히 있다는 거야. 정적이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 집 초가집이 가만히 있다는 것을 통해 밑에다 적어갈 것입니다. 공간을 통한 님의 부재. 공간을 통해서 님의 부재를 드러내는 거야. 세셔 가만하여라의 속뜻이 뭐다? 공간을 통해서 님의 부재를 드러내는 거야. 우리 집은 조용하다는 거지. 이 좀 슬프네. 그지? 다른 집은 요란한데 우리 집은 조용하다. 라는 거에서 님의 부재를 드러낸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예 공동을 같이 처음부터 좀 살필 거예요. 춘향전도 처음부터 좀 살필 거예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 처음부터 살피면서 속도감 있게 끝내놓고 여러분은 춘향전이나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으니까 공부도화가 부지가 한글과 좀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반드시 뭐를 챙겨와야 된다? 노란색 책을 챙겨와야 된다. 이 누구 거 맞습니까? 여기 올려져 있는 거 누구 겁니까? 이거 주인 없습니까? 수업 겁니까? 네, 수업 이름 좀 적어주시고. 자, 춘향전 풀었어요, 우리. 춘향전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선정도 했어요. 좀 보고 갈까요, 그러면? 춘향전 영상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쌤이 영상 보내주세요. 이제 풀었어요. 잘 빠지네.
어느 잘까? 누구 잘까? 그러면 질문 정리할 사람들 좀 정리하시고. 이해하는 우리 그거는 라파기 양쪽 보거든요. 이거 이거를 한번 봤던 시간을 좀 보시면 공부를 제외했으니까